멋진 오빠 오셨네요. 서레인에 온 것을 환영해요. 제가 준비한 사연 재밌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와도 헤어질 정도로 푹 빠진 여성과 현재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끝내야 될 것도 알지만 이성보다는 본성에 이끌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그녀와의 사랑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된 이후로 정말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그리 나쁘지 않은지라 요즘 말로 하면 인싸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짝꿍이었던 친구는 조금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별로 없었고 대화가 잘 이어나가지 않아 친해지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친해지고 보니 생각도 깊고 속도 깊은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친구랑은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었고 절친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 그 친구는 아버지와 동생 한 명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것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는 다소 우울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친구를 보았을 때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가끔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밥을 먹으며 너무나도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종종 우리 집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네도 몇 번 가기는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좋은 집에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 많기는 했지만 무언가 쓸쓸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줌마를 고용해서 집안일을 맡기기 때문에 깨끗하기는 한데 정말 엄마가 없는 집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절친 동생이라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집에 가면 오빠, 오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동생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동생이 있는 그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계속 거절하던 그 친구도 제가 조르고 조르니 결국은 집 방문을 허락했고 친구 여동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친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고 문이 열렸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분이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당황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이었는데 원피스 위로 봉긋 솟은 가슴이 정말 육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 친구의 엄마라고 소개하였고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서 그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후에 샤워를 하고 나왔고 그 친구 방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아버지와 재혼한 새엄마이고 나이는 우리보다 13살 많았습니다. 나이 어린 새엄마를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는지 그 친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저렇게 섹시한 새엄마가 있다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친구랑 방에서 게임을 하며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그녀는 맛있는 요리를 한 상 차려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친구네 집에 오면 항상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음식만 먹었는데 처음으로 그 친구 집에서 집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리기는 해도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우리 엄마 요리보다 더 맛이 있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젊은 엄마라 그런지 예쁜 그릇에 정말 먹음직스럽게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신 친구 아버지와 그녀, 귀여운 여동생, 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서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친구 여동생도 오랜만에 본 거라 정말 귀엽고 예뻤지만 저의 모든 감각은 친구의 새엄마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조심하기는 했지만 은근슬쩍 그녀의 얼굴, 가슴, 하얀 손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아름답고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한 친구 아빠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그녀를 매일 안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생각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제 몸이 일어서서 딱딱해졌는데 잠재우느라 곤욕을 치렀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온통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그때까지 여자와 사랑을 나누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날 몇 번이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게 조르고 졸라 몇 번 더 친구네 집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그녀는 외출을 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친구와 저는 다른 지역의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되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친구와의 연락을 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하긴 했는데 잘 지낸다고 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에도 뭔가 우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성격상 아마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저도 여자친구가 생겨서 시간이 잘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1학년 끝나기 전까지도 3번은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친구네 집에 가고 싶다고 졸라보기도 했지만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니 그녀 생각이 너무 나서 보고 싶기는 했지만 친구의 단호한 거절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1학년이 끝나고 군대에 갔고 저는 여자친구가 조르고 졸라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고 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병을 달고 휴가를 받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서 구타와 괴롭힘을 못 견디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죽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뿌려진 장소에 찾아갔고 그 친구가 잠들어 있는 곳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시간이 날 때면 그 친구를 찾았고 갈 때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고향에 있는 나름 괜찮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받아 어리고 예쁜 여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서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 복학 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관계를 했지만 그녀처럼 잘 맞는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태를 드나들었고 그녀도 저와의 관계에 무척이나 만족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1년 반쯤 사귀었을 때 동네 친구와 둘이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 하러 들어갔습니다. 호프집에는 몇 테이블 없었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여성 2분이 가볍게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자리 위치상 한 명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명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보이는 여성분 외모상 우리보다 10살 정도는 연상으로 보였고 그 여자분도 예쁘기는 했지만 오히려 얼굴이 보이지 않은 여성분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취했는지 객기인지 갑자기 그쪽 테이블에 가서 합석을 제안했고 얼굴이 보이던 그분은 어린 남자들한테 합석 제안을 받았다며 아직 자기네들 안 죽었다며 깔깔깔 웃으며 합석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던 여자분은 좀 불편한 듯 거절하였지만 이윽고 우리는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을 하면서 뒷모습의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새엄마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는지 당황해했고 술을 먹는 내내 별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제 친구는 서로 통했는지 둘이 웃고 떠들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눈이 맞아서 먼저 일어나 텔로 향했습니다. 저와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술도 깰 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그녀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는 내내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속도에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다다랐고 그녀는 저를 보니 죽은 친구 생각이 난다며 예전에 자신이 해준 밥을 좋아했던 친구와 제 기억이 떠올랐다며 다음에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 전화기를 부여잡고 연락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그녀가 집에 오라며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그녀의 집에 방문하자 그녀가 혼자 있음을 알았습니다. 친구 아빠는 출장을 가셨고 친구 여동생은 대학생이라 타 지역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와 단둘이 집안에 있는 상황이라 묘한 기분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죽은 친구를 생각하며 저에게 밥을 대접해주는 건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하늘에 있는 친구를 위해 위로주를 하자며 그녀는 와인을 한 병 가져왔고 저희는 술을 마시며 친구를 기렸습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취기가 올라왔고 그녀가 갑자기 우울해하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달래기 위해 등에 손을 대고 다독거리자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는 많이 울어서 그런지 몸이 뜨거웠고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술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나누는 사랑은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여태까지 몇 명의 여자와 사랑을 나눠봤지만 그녀와의 사랑은 기존의 저의 경험을 송두리째 부정시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아침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준비해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원했고 우리는 평소에는 텔에서 친구의 아빠가 출장을 가는 날에는 그녀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중독이 되었고 그녀와의 사랑을 나눌 때도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녀를 한 번 맛본 이후로 여자친구와의 사랑은 저에게 아무런 흥분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고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그녀에게 빠져버린 저는 여자친구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이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달간 그녀와 텔에 살다시피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장가가기 전까지 자취를 하면서 집안일도 해보려 한다는 핑계로 작은 아파트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센스 있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자취방을 꾸미니 마치 우리들의 신혼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집에서 사랑을 나누다 보니 심적으로도 좀 더 편했고 돈도 아끼니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녀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요리도 해놓는데 그런 날은 그녀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더 격렬히 안아줍니다. 그녀는 친구 아빠와 연애를 하고 결혼 초기까지는 친구 아빠와의 사랑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아빠도 나이가 들었는지 시들시들해지고 잘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몇 년간 거의 독수공방 신세였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남자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저를 집에 초대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저를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욕정이 생겼고 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저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를 마구마구 사랑해주고 마구마구 사용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녀와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지만 친구 아빠의 아내였던 그녀와 결혼을 할 엄두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저뿐만 아니라 그녀도 힘들어질 테니깐요. 그냥 지금처럼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느끼는 것에 만족합니다. 저도 그녀도 지금 마음 변하지 않고 서로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이혼한 지는 몇 년 됐어요. 늦게 결혼했던 편이고 실질적으로 산 거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아이도 없었어요. 이혼 사유는 시댁과의 불화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궁합 문제였어요. 저는 좀 예쁘고 날씬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좀 많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를 시작으로 여러 남자를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남자들 얼굴을 엄청 따졌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생긴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런데 23살에 사귄 남자친구에게 안기는 묘미를 알게 된 후 남자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잘생긴 얼굴, 큰 키 같은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자는 역시 밤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궁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려준 남자친구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기도 했지만 유머러스해서 저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여자를 만났었어요. 역시 뭐든지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만족시켜줬고 저는 그 남자친구에게 푹 빠졌어요.
스킬도 스킬이지만 무엇보다 피지컬이 좋았어요.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에 비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지금은 영상도 많이 즐겨보는 편이지만 그때는 영상을 보지 않을 때였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전문가들 같았어요.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 몇 년을 만났어요. 그 남자는 자기의 능력을 아는지 저랑 만날 때도 여러 여자를 만났어요. 저에게 걸린 게 3번인데 그때마다 머리는 헤어지고 싶었지만 제 몸은 그를 떠날 수 없었어요. 헤어졌다가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연락해서 만나기를 반복했어요. 이별했다가 만나면 그 남자친구는 더 정성껏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한 달여를 안기지 못하다가 그런 사랑을 받을 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서 저에게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낮에는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밤만 되면 정말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그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바람 피운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아예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간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믿었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이별을 한 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밤이 되면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이트도 다니고 클럽을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하룻밤도 보내보고 저 좋다는 남자가 생겨서 사귀기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 남자친구의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1년이 조금 지난 후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와서 무심코 받았더니 술 취한 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그 남자가 미워서 끊으려고 했지만 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바로 준비를 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는 여자친구랑 싸우고 이별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자연스레 숙소로 갔어요. 역시 그 남자친구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를 격렬하게 안아주는데 그동안 미웠던 감정이 정말 사르르르 녹았어요. 역시 저는 그 남자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안기고 나서 그때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는 바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을 정말 매일 전 남자친구에게 안기면서 다시 결합을 했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고 정말 그 남자친구와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느껴졌고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서 사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걸 말하니 전 남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어요. 며칠간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 남자친구 없는 밤은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 여자랑 사귀는 건 인정할 테니 시간이 될 때마다 저를 안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남자친구도 저랑의 궁합이 너무 좋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그에게 연락이 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격렬한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만나면서 저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새로운 남자친구는 정말 잘생기고 돈도 많고 훈남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궁합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안기면 뭔가 2% 부족했어요. 전 남자친구를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저를 100% 만족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몇 달간 더 지속되었어요. 그러다 전 남자친구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이제 가정에만 충실할 거라며 저와의 만남을 끊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어요. 그 남자친구의 배우자 될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집이라고 했어요. 여자 쪽 집안이 사업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그쪽 사업체 쪽으로 이사도 갈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인데 저랑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서 이제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 남자는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기는 싫어서 그 남자와 숙소로 갔고 제 모든 걸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렸어요. 지금도 그날 그 남자에게 안겼던 게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이후로 정말 페인처럼 살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남자도 만나보고 저 좋다는 사람은 무조건 만나봤어요. 아무래도 궁합이 중요하다 보니 조금 마음에 들면 궁합을 먼저 맞춰봤어요. 궁합이 전혀 안 맞으면 절대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궁합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면 만남을 지속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계속 맞춰가다 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고 잘해주잖아요. 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안을 때는 정말 서비스도 오래 해주고 저의 기분을 고려해가면서 템포를 조절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몇 달 만나다 보면 자기 만족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비스도 대충 해주고 시간도 짧아졌어요. 본 게임도 그냥 자기 원하는 범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저는 만족을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게 됐어요. 그렇게 몇 명이 남자를 만나면서 느낀 경험이 보통은 궁합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였어요. 전 남자친구가 정말 저랑 궁합이 최고였고 이제는 그런 남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는 한 살 먹어갔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 이제 궁합은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궁합으로 100% 만족을 못한다면 그냥 착하고 다정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그래도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한 후로 소개팅과 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만 나왔어요. 부유하면 머리가 벗겨졌거나 키가 작거나 외모로는 정말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간혹 외모는 그럭저럭 괜찮으면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본가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쯤 전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집도 괜찮았고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오고 IT 쪽이라 남자가 대부분인 곳에서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 만나기 전에 2명만 안아봤다고 했어요.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조건이 워낙 좋아서 하나는 포기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욕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차라리 부족한 부분은 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과 시댁에서 해주는 넓은 집에 만족하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 전에 전 남편에게 몇 번 안기어보기는 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안기었었는데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첫 몇 달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를 안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일주일에 1~2번만 안았어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줄어든 횟수에 바람을 의심하기도 했는데 바람을 피울 정도로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밤마다 전 남편을 보채고 조르는데 남편은 매일 피곤하다며 저를 잘 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밤마다 너무나도 외로웠고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외출을 했다가 생각보다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전 남편이 혼자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전 남편은 깜짝 놀랐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를 안지는 않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우라통이 터졌어요. 전 남편이 보고 있던 노트북을 확인해보니 영상이 어마어마했고 외장하드에 저장하면서까지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따졌어요. 스스로 위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저를 안지는 않고 어떻게 스스로 위로를 하냐고 따졌어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했어요. 그동안 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자기는 여자를 안는 것보다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안지 않고 꾸준히 위로를 했다고 했어요. 저를 안을 때면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눈치 보이고 자기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죄인이 된다면서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시키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남편일 텐데
회피하고 자기만족만 채우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래도 그것 외에는 돈도 많고 돈도 잘 버는 남편이라서 그냥 살까 했어요. 하지만 한번 그걸 걸리고 저에게 통보를 하고 나니 전 남편은 이제는 아예 저를 안을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는 각종 어플을 통해서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그 중에는 미혼 남자들도 있었고 돌싱 남자들도 있었어요. 유부남들도 몇 번 대시를 했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혼 후 만난 남자들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고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못 있던 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저를 만족시켜주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사실 제가 아는 동생의 남편이에요.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나갔는데 거기서 그 동생을 알게 됐어요. 사는 곳도 가깝고 나이도 몇 살 차이 안 나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 동생은 솔직히 외모는 별로인데 친정에 돈이 좀 많아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친정에서 자금을 좀 보태줘서 가게를 몇 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가끔씩 나가서 가게를 둘러보고 운영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잘생겨서 자기가 엄청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그 동생이랑 급격히 친해졌고 동생은 원래 요리해서 남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한지라 언제부턴가 저를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 갔을 때는 동생의 남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잘생긴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러다 몇 번 갔을 때 처음으로 동생 남편을 만났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고 말도 정말 예쁘고 사근사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첫 모습부터 너무나도 좋았어요. 동생이 친한 언니라고 소개하자 저에게 눈웃음 치면서 인사도 하고 말도 많이 걸어주고 정말 다정한 남자 같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것 같았어요. 물론 외모랑 성격적으로 말이에요. 동생은 외모가 정말 아닌데 저런 훌륭한 남자를 만날 수 있다니 아무래도 돈이 좋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도 외모는 괜찮은데 밤에 힘을 못 쓰는 남자들을 많이 만나봐서 그 남자는 아마 밤에는 약할 거라고 자기 위로를 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밤에 힘도 잘 쓴다면 정말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그 남자를 몇 번 더 마주쳤고 동생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궁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푸념을 늘어놓는다고 우연히 동생의 궁합 얘기를 꺼냈어요. 동생네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통 아이를 낳으면 부부관계가 줄어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동생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술술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은 처음에는 남편 얼굴만 보고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술이 취했을 때 자기가 유혹해서 한 번 안긴 적이 있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몇 명이 남자 품에 안기어봤는데 남편에게 안기니 정말 날아갈 듯이 좋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큰 키와 큰 덩치에 걸맞게 신체 조건도 좋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든 게 단단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잘생긴 얼굴에 맞게 여자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기술이 장난 아니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동침 후 남편을 꼭 잡아야 평생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하룻밤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1년 이상을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각종 선물도 사주면서 남편에게 구애를 했대요. 결혼할 때 동생이 집도 해오고 가게도 차려줬고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점점 키워나갔다고 좋아했어요. 돈도 잘 벌고 밤에 자신도 너무나도 만족시켜줘서 좋다며 저도 정말 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라고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동생이 정말 부러웠어요.
동생은 정말 다 가진 남자를 가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조금 질투가 났어요. 그 후로 동생 집을 방문할 때 동생 남편과 마주치기를 원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동생 남편을 마주쳤는데 동생에게 익히 들어서 그런지 더 괜찮아 보였고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 넓은 품에 안기어서 동생이 말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유부남이기도 하고 동생의 남편이기 때문에 몇 달간 고민을 했어요. 안기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동생한테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어서 망설였어요. 동생 남편에게 마음이 뺏기고 보니 그 당시 남자친구는 점점 꼴보기 싫어졌어요. 싸우는 날도 많아지고 헤어지자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기로 했어요. 동생한테 은근히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남편과 연결시켜달라고 했어요. 동생은 남편에게 물어본 다음에 저에게 남편 연락처를 줬어요. 그리고 동생 남편과 사업 상담을 받는다는 핑계로 따로 만났어요. 남자친구와 셋이 보자며 거짓말을 했지만 적당히 핑계를 대고 둘이 만났어요. 밖에서 둘이 따로 만나니 정말 두근거렸어요. 동생 남편은 정말 멋있었어요. 사업 얘기도 하다가 사적인 얘기도 하면서 조금 친해졌어요. 그렇게 사업을 핑계로 따로 몇 번 더 만나면서 슬슬 제 마음을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록 동생보다는 나이가 많아도 얼굴은 훨씬 어려 보이고 예뻤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여태껏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 저에게 안 넘어온 사람이 없었고 궁합이 정말 잘 맞았던 전 남자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제가 이별을 통보할 정도였고 바지 끄댕이 잡고 매달리던 남자도 여러 명일 정도였어요. 몇 번 따로 만났을 때 제가 은근히 취한 척했고 그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솔직히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오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동생 남편도 역시 남자였고 나중에 알았지만 여자를 밝히는 남자였어요. 숙소에서 동생 남편에게 안기는데 동생의 말처럼 정말 대단했어요. 아니 동생의 말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어요. 갖고 태어난 것도 대단했고 경험치도 대단했어요.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천국을 맛봤어요. 궁합이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잊지 못하던 전 남자친구보다도 오히려 이 남자와 합이 잘 맞았어요. 저는 그날 몇 번이나 그에게 안기었고 그는 매번 저를 만족시켜 주었어요. 한 번 트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그 남자도 제가 너무 좋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안아줬어요. 가게를 몇 개 경영하지만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집에 칫솔까지 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을 했고 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올인하기 위해서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어요. 동생 남편과의 뜨거움을 알게 되니 남자친구는 만나기가 힘들었거든요. 동생 남편과 비밀스러운 사이가 되고도 처음에는 동생과 교류를 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볼 때면 항상 죄책감이 들었고 비밀이란 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탄론 날 수 있으니 눈치 못 챘게 서서히 정리를 했어요. 동생과 연락이 끊기고 나니 죄책감은 더 이상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동생 남편과 만난 지도 몇 달째예요. 많은 남자가 그렇듯 이 남자도 처음에만 들이대지 서서히 줄어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남자의 체력은 정말 대단했고 욕구도 대단했어요. 동생이랑도 주기적으로 합을 맞추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를 안는 게 좋다며 수시로 저희 집을 들락날락거려요. 이 남자에게 안길 때는 정말 너무 좋은데 밤에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외롭기도 하고 주말에는 특히 혼자 있어야 하는 게 쓸쓸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남자친구를 사귈까 생각하고 있어요. 몸이 외로운 건 동생 남편과 풀면 되는데 마음이 외로운 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새로 만나게 될 남자가 궁합까지도 맞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삭제했던 어플을 며칠 전에 다시 깔았어요. 제발 다정하면서도 궁합이 맞는 사람과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새롭게 만나게 될 남자와 궁합이 맞으면 그 후기도 다시 사연 보낼게요. 모두들 아름다운 연애하면서 지금을 즐기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카르페 디엠이에요. 모두들 현재를 충실히 즐기기를 바래요.